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증시 날씨는 미국의 고용 쇼크와 각종 경제 지표 발표, 여기에 금리 인하 기대와 물가 우려가 뒤섞이면서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실제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에 건설주에 강한 투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건설주를 포함해서 건축과 시멘트, 모듈러 주택 관련주 전반에 맑은 날씨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날씨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별 날씨 보시면 건설주에 특히나 쨍쨍한 햇살이 비치고 있는데요.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건설주 전반의 반등 모멘텀이 된 모습입니다. 특히나 그동안은 LH가 땅을 민간 건설사에 팔아서 집을 지었는데 이제는 LH가 직접 집을 지어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 시장의 기대를 키웠습니다. 오늘은 ASIC에도 맑은 햇살 비치고 있는 점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픈AI가 브로드컴과 손을 잡고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독자적인 AI 칩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브로드컴이 공개한 100억 달러 규모의 대형 주문이 오픈AI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주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 날씨 맑고 쾌청합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미군 함정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한 반스 톨레프슨법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미 실무 협의가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데요. 한국에서 선체 블록을 제작해 미국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식이 논의되면서 오늘 한국 조선업계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시밀러 관련주에도 화창한 날씨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약 인허가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힌 데다 식약처가 이달 중 임상 3상 허가 절차 간 소화를 추진하면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바이넥스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과 208억 원 규모의 바이오시밀러 생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에도 산들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상반기 로봇 기술 주자를 2배 가까이 확대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수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TXR 로보틱스, 오늘 ENM, 두산 유일로보틱스 등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2차 전지주에는 비구름이 드리워진 모습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이 불법 체류 혐의로 한국인 직원 등 300여 명을 구금했기 때문인데요. 이 공장은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핵심 공급 기지로 내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도 한미 관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투자 심리 회복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특징주 날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강공업인데요. 오늘 화창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로 모듈러 주택 수혜주로 꼽히며 오늘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수 페타시스가 맑은 하늘 연출하고 있는 점 포착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AI 서버와 네트워크 기판의 고사양화로 다중적층 기판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중장기적으로 이수 페타시스의 긍정적인 시장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고 하나증권도 AI 반도체 고성능화로 MLB 수요가 늘자 이수 페타시스의 생산 확대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특징주 날씨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보실 기업은 포바이포인데요. 오늘 포바이포 주가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필요사 AI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3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에 오늘 주가가 1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반면 넷마블은 맑은 날씨 이어가고 있는데요. 신작 벤피르가 출시 9일 만에 양대 앱마켓 매출 1위를 기록하며 장중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지난 상반기 출시작인 RF 온라인 넥스트와 세븐나이츠 리버스에 이어 벤피르까지 총 3종이 국내 앱마켓 매출 1위에 올라서며 업계에서는 장밋빛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상 9월 8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검증된 최종 사용자 인증을 철회했다. 미국산 장비 반입시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생기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은 DDR4 같은 구형 제품에 묶이고 한국은 HBM DDR5 등 첨단 공정에 투자 집중이 불가피해졌다. 증권가는 이번 조치가 양세 악재 속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중국 투자가 사실상 멈추며 평택, 용인, 청주 등 국내 거점이 차세대 메모리 생산의 중심으로 부상하기 때문이다. 삼성은 평택 P4, P5를, 하이닉스는 청주 AM1, 5X와 용인 클러스터를 앞세워 선단 공정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히려 한국 반도체 산업에 더 유리한 판이 깔린 셈이다.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빠르면 오는 10일 전세기를 통해 귀국할 전망이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을 찾아 교섭을 이어갔으며 귀국 항공편은 인근 플로리다 잭슨빌 국제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일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졌으며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475명이 체포됐다. 정부는 석방 교섭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며 희망자부터 조속히 귀국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지난주 비농업 고용지표를 확인한 이후에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비커까지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오늘 이 영향단에서 국내 증시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 조금씩 상승하는 국내 증시의 흐름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해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중심으로 담아내고 있지만 상승 탄력은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 이어지고 있고요. 정부가 주택 공급 관련해서 정책들 내놓으면서 오늘 특히나 건설 섹터가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장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진단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계속 상승하고 있는 국내 증시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코스닥이 좀 더 강합니다. 어떤 부분들 체크해봐야 될까요? 지난주부터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업종별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큰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그리고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건설 이런 종목들 막 못 갔었던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지난주부터 얘기를 해드린 반도체 소부장 쪽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뉴스는 역시 중국에 대한 제재가 커지면 커질수록 국내 쪽 AI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를 좀 더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SK 하이닉스가 청주 공장에 대한 설비 투자를 좀 더 빨리 단행을 하려고 준비를 할 것이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역시나 P4 공장, P5 공장 쪽도 좀 더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설비 투자가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고 거기에 이제 브로드컴에 대한 아식 반도체 관련된 건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인공지능 관련된 칩 자체의 수요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걸로만 보면 결국 시장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좀 전개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오늘 좀 시장 흐름이 별로 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업종별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조방원 관련된 주도 섹터 중에 역시 여전히 강한 게 조선 쪽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형주 쪽 단으로 움직였지만 이제는 중소형주 단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조선 관련된 섹터 그 중소형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방산이나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별적인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업종별 순환매가 그동안에 많이 주도를 했었던 섹터에서 비주변주로 이제 매기가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실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번 주는 제가 알기로 TSMC 같은 그런 기업들이 또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예상보다 뭐 좋지 않았었던 고용, 물가는 어떻게 보면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였지만 고용은 잘 버텨졌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고용 지표가 안 좋으면서 일단 금리 인하 상당히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번 주에 CPI나 PPI가 뭐 다이나믹하게 나오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비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파월 의장이 계속 이 자리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하면 비컷은 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뭐 이런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래도 우리 시장을 좀 잘 버물러서 상승을 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 순환매 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조선은 계속해서 견조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대형주보다는 조선 기자재라던가 반도체 소부장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닥이 조금 더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데일리 핫스탁 통해서 이슈와 테마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핫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건설입니다. 정부가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서 2030년까지 신규 주택 27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주들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AI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 훈풍 불고 있습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가 이 IT 투톱에서 좀 더 강하게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에이직 관련주들도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AI 버블론이 좀 잠잠해졌다라는 분위기 확인되고 있는데 AI 관련한 투자 포인트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세 번째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소형 증권사 확인되고 있는데요. 앞서 구윤철 부총리가 9월 중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요건을 확정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라면서 간담회가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확대 기대감이 증권주 또 은행주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네, 오늘 확실히 건설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기대감이 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를 좀 어떻게 짚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동안 뭐 신정부에서 네. 이제 주택 관련된 정책을 언제 발표할지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발표가 나왔습니다. 앞에서 앵커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듯이 일단 공급 대책을 어제 발표를 했고요. 총 네. 135만 호를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일단 뭐 대형 아파트나 뭐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이제 모듈러 공급의 공동주택을 좀 진행을 한다라는 점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 추진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듈러 공공주택이 과연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면 일단 뭐 레고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철근 콘크리트로 구조물을 쌓아서 짓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구조물을 이제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놔서 그거를 이제 추가 차곡차곡 쌓아서 만드는 그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도 짧고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인력난이나 지금 뭐 중대재해가 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거를 상당히 좀 많이 줄일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얼마만큼 많이 확대를 시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이 관련된 정책 뉴스로 이 중소형 건설사들이 특히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대형 건설사들은 왜 못 올라가느냐라고 보시면 이제 대형 건설사들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신규 단지나 그렇게 좀 크게 이 면적도 크고 그리고 재개발을 했을 때 고층 건물을 지어야지 결국에는 수익성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1층이나 2층 정도, 뭐 높아야 한 3층 정도밖에 일단 높이지를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수혜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오늘 이 뭐 관련된 거푸집이라든지 중소형 건설사들이 조금 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관련 섹터 안에서는 중소형 종목들의 상승세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 살펴봐야 될까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금호건설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금호건설은 이제 대형 건설사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1분기에 그나마 2분기까지 봤을 때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런 점이 하반기까지로 이어진다라고 보면 일단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금호건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신고점을 갱신을 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삼목에스폼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여러 가지 이제 거푸집을 만드는 그런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주주가 공개 매수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에스폼이라고 하는 최대 주주와 SVC라고 하는 최대 주주가 9.52% 공개 매수를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29일까지 한 주당 28,000원을 목표로 계속 매수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9월 5일 기준으로는 플러스 17% 높은 가격으로 이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이번 그 공개 매수를 통해서 일단 다양한 주주 친화 정책을 조금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동사는 공개 매수를 통해서 상장 폐지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엔 주주 친화 정책에 더 유리한 그런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NRB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신규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입니다. 가장 이제 국내에 관련돼서 모듈러 관련된 주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초고층화 솔루션을 보유를 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라고 해요. 그래서 국내에 관련된 주택 관련 기술의 보유를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오늘 뭐 갭으로 상승을 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모듈러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추세를 다시 상승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쪽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세 종목을 좀 꼽아왔고요. 그나마 좀 실적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서도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흐름 자체는 오늘 썩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소형 건설사들 위주로 일단 단기 뉴스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관련해서 좀 단기적인 대응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그 가운데에서도 실적 나오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관련주로는 금호건설, 또 삼목에스폼, NRB 정리해 주셨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두 번째 테마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로는 AI 가져와 주셨는데요. 지금 AI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중심으로는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수단매 장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도 곧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나오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 제약바이오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AI 쪽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실적이 안 나오지만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뭐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미국이 이제 이번 달 17일에서 18일 날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점에서 다시 이 AI 관련된 종목들로 재평가를 이루어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 AI가 챗 GPT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생성형 플랫폼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은 제미나이나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의 클로버 같은 이런 생성형 플랫폼을 계속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생성형 플랫폼이 거의 텍스트 위주로 좀 진행이 됐었죠. 근데 이제는 이미지라든지 뭐 동영상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 플랫폼에 대한 지능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얘기해 드렸지만 얼마만큼 이게 빠르게 수익성이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챗 GPT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업들을 현재 오픈 AI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얼마만큼 빠른 시일 안에 결국엔 실적으로 결과물을 좀 내놓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마중물로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상승으로 연결했었던 흐름으로 보일 수 있는 게 결국에 이제 브로드컴이 에이직 반도체에 대한 확대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26년에 100억 달러, 한 14조 정도를 수주를 받았었던 모습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결국에는 오픈 AI 쪽 관련된 매출이 아니냐라고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좀 투자자들이 많이 알고 있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확대를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결국에는 AI 쪽에 대한 버블보다는 AI에 대한 그런 플랫폼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장 성장성이 계속 확보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오늘도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부진하지만 AI 관련된 종목들이 나름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주된 배경이 아닌가라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AI 관련해서 체크해 봤고요. 특히나 뭐 오픈 AI가 주말 사이 나온 소식에 따르면 2029년까지 투자 지출을 좀 더 늘린다라는 이야기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AI 하드웨어 이제 넘어서 소프트웨어까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주 어떤 것들 좀 체크해 볼까요? 관련주는 최근에 많이 좀 하락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네. 카페24라는 회사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 유튜브에 쇼핑을 최근 들어서 이제 탑재해서 쇼핑으로 몰로 많이 물건들을 팔고 있잖아요. 네. 그 쇼핑몰을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유튜브에서 쇼핑몰로 매출이 많이 확대가 되면 확대될수록 동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는 이미 뭐 2대 주주가 네이버고 3대 주주가 구글 쪽입니다. 그런 점에서 네이버와 구글이 일단 모든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도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대한 거래가, 그러니까 매매 거래, 쇼핑에 대한 매매 거래가 계속 확대가 되면 될수록 동사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회사는 이제 이스트 소프트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뭐 이 회사는 보안 때도 잠깐 얘기를 해드렸었던 그런 회사인데 이제 알약, 알집 뭐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그게 안정적인 캐시카우 모델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스튜디오 페르소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휴먼 기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을 B2B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조금 나온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BEP 정도 수준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내년 초에는 일단 뭐 실적도 좀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이 이스트소프트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잉크로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지만 SK텔레콤을 이제 통신사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문자를 통해서 커머스로 이용을 할 수 있는 TDL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바탕으로 검색 광고 AI를 시장에서 공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24와 잉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실적이 계속적으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나름 좀 긍정적으로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SK텔레콤과의 연계성 그리고 TDL과 여러 가지 커머스에 대한 확대성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 잉크로스도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한 종목 카페24, 이스트소프트, 잉크로스 가져와 주셨고요. 특히나 카페24, 잉크로스의 경우에는 실적이 좀 뒷받침해주고 있고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 내놔주셨습니다. 관련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소형 증권사로 오늘 가져와 주셨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증권사들 매수세가 그래도 꽤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종목별로 보자면 확실히 중소형 단이 좀 더 강한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미 뭐 세제 개편이나 뭐 자사주 소각 관련된 이슈로는 대형 증권사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중소형 증권사는 이제는 좀 관심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져온 이유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형 증권사들이 PF로 인해서 이미 상당히 좀 뭐 이 매출 자체에 대한 부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올해나 작년 말부터 어느 정도 털어냈기 때문에
일단 대형 증권사에 대한 PF에 대해서는 조금 뭐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중소형 증권사들에 대한 부분은 그런 점 자체가 아예 뭐 부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상반기 매매 거래액을 보시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일단 한국에서 10조 정도를 팔고 미국에 21조를 상찰 정도로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주식에 대한 보관금 자체가 200조를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국에 대한 주식을 매매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뜻은 결국엔 증권사에 대한 매매 수수료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또 결국에는 증권사에 대한 브로커리지 수익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실적으로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증권사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성장성인데 이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하는 증권 회사가 최근에 등장한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유의미하다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스뱅크가 바로 토스증권을 통해서 급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토스뱅크가 아마 언제 상장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토스증권까지도 같이 연계가 되면서 결국에는 증권 업종 자체를 한 단계 또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핀테크와 더불어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유동성이 확실히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 좀 내놔주셨고요. 특히나 토스증권 상장하게 되면 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 어떤 것들 챙겨볼까요? 네, 관련주 이제 부국증권을 첫 번째로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부국증권은 뭐 아시다시피 잘 뭐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일단 뭐 중소형 증권사 중에도 알짜 그런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자사주 일단 비중이 최대 주주 비중보다 높아요. 그래서 자사주 비중이 42.73%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 동사는 일단 42.73%를 소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단계적으로나마. 그래서 충분히 뭐 시장 자체에서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부국증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교보증권인데 이 교보증권도 상당히 좀 알짜입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고른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 2분기 실적으로만 보면 PER 자체가 3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유안타증권인데 유안타증권은 뭐 다양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 토스와 더불어서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토스증권과 뭐 일단 매매할 수 있는 그 위탁 거래 관련된 부분에 제휴를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해보면 뭐 하나금융투자나 다른 증권사들도 하고 있지만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련주로는 부국증권, 교보증권, 또 유안타증권 세 가지 종목 짚어주셨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데일리 핫스탁 통해서 세 가지 테마 체크해 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손창현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평택 5공장 착공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업계에서는 차세대 고대역 폭메모리 HBM4 생산 확대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당초 지난해 공사를 시작하려 했지만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일정을 미뤘습니다. 삼성전자가 5공장 착공 준비에 나선 것은 6세대 제품인 HBM4의 생산 능력을 미리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HBM4 내부 양산 승인을 마치고 고객사 공급을 위한 샘플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연내 엔비디아의 HBM3E를 대량 공급하고 HBM4 성능 검증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HBM 시장에서 뒤처진 상황을 만회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의 HBM3E를 독점 공급하며 디램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켰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 하이닉스 점유율은 39.5%, 삼성전자는 33.3%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평택 5공장 착공을 통해 차세대 메모리 주도권 탈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코칭으로 수익의 길을 열어드립니다. 데일리 마켓 코칭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데일리 TV 전문위원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장님, 위원님이 준비해주신 오후장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키워드는요. 미국의 금리 인하, 마지막 변수는 물가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고용 보고서 확인 이후에 시장 확실히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은 잡은 것 같은데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좀 높아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 CPI, PPI 발표가 있는데 물가가 확실히 좀 체크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 부분과 관련된 논란이 있죠. 금리 인하는 뭐 기정사실화됐는데 네. 빅컷이냐 스몰컷이냐를 가름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월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파월 의장의 경우에는 고용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또 마침 고용 지표들도 상당히 오히려 나쁜 뉴스가 금리 인하를 해줄 수 있는 좋은 뉴스로 전환이 된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했습니다만 네. 그러한 지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97% 이상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걸림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CPI, PPI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통상적으로 CPI가 먼저 발표되는데 9월 10일 날 바로 PPI가 먼저 발표가 되는데요. 바로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죠. 이 부분은 사실은 전월 대비 0.3%로 예상이 되면서 7월 달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월 대비했을 때 0.3% 그리고 전년 대비했을 때 2.9%인데 지난달에는 사실은 2.7% 올랐으니까 0.2%포인트가 더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헤드라인보다도 근원 CPI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식품이라든가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지난달하고 마찬가지로 0.3%로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데 있어서의 큰 걸림돌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만 그 이후에 다음 날 또 우리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과연 50bp를 할 것이냐 아니면 25bp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또 월가에서의 전체적인 의견들은 갑자기 B컷을 단행한다라면 시장이 오히려 혼란스러울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시간으로 이제 9월 18일 날 아침이 되겠습니다만은 바로 금리 인하를 발표를 하면서 그리고 또 점도표가 발표가 될 텐데 그 점도표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불식시키고 그리고 절묘하게 골디락스를 만끽할 수 있게끔 25bp와 또 향후에
코멘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월가에서의 빅테크 관련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금리 인하와 관련된 수혜 섹터들, 뭐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러셀 2000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IT 쪽을 중심으로 해서 또 로봇 관련이라든가 또는 바이오 쪽이라든가 이런 어떤 성장의 섹터들, 그동안 고금리 하에서 좀 위축이 됐었던 이런 쪽들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결국은 미국의 전체적인 어떤 금리 인하 기조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시중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커질 수가 있겠고, 고금리로 인해서 지쳤던 그런 섹터라든가 또는 수혜를 보지 못했던 그런 쪽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스몰컷이냐 빅컷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금리 인하 자체로 놓고 보자면 큰 장애물, 방해물은 없을 거다라고 전망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들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장 전략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전략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5장 전략은요, 미국의 금리 인하 수혜 섹터 관심으로 확인됩니다. 네,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25bp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죠.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은 좀 확실해진 것 같으니까 수혜 섹터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 관심 갖고 계실까요? 뭐 아무래도 지난주 후반부터 오늘 시장의 모습들도 대형주보다는 좀 소외되었던 중소형주라든가 같은 섹터 내에서도 조금은 가벼운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시장을 놓고 본다라면은 목요일이죠. 11일 날 바로 또 내 마녀가 춤을 춘다라는 이러한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피해 가려는 이러한 움직임들 속에서의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탄력이 있게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아무래도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큰 이벤트 두 가지를 앞둔 상태 속에서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매매에 나서지 못하고, 외국인들은 오늘도 선물 시장 쪽에서 또 선물의 순매도 규모를 늘려가면서 하나의 변동성을 유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물 시장 쪽에서는 뭐 제한적인 그런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러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될 섹터들을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기다렸다가 저가에서 분할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만기 그리고 다음 주 FOMC 결과를 앞둔 상태 속에서의 그나마 리스크도 관리하면서 수익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뭐 여러 가지 이런 논란도 있긴 합니다만은 미국과의 어떤 정책 공조가 강화가 되고 있는 이런 섹터들은 여전히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선과 원전, 뭐 방산 이런 쪽들이 될 텐데, 특히 이제 계속 조선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의 군함 건조와 관련된 얘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요. 또 원전 쪽에서는 아무래도 SMR이라든가 그리고 또 해체와 관련된 이런 어떤 수혜적인 얘기들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방산 쪽 역시 뭐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한마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휴전, 종전 뭐 이런 부분은 물 건너가고 있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라든가 추가적인 어떠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 이러한 부분들은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금리 인하의 기조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라면 역시 우리 시장도 아직은 뭐 조금 노이즈가 남아 있습니다. 대중국 규제를 비롯해서 또 반도체 품목 관세와 관련된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 반도체 AI 인프라 쪽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공급망 재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이러한 쪽들이고,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가 됐을 경우에 IT 쪽에 대한 투자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거기에 또 반맞춰서 지금 뭐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도 다시 또 미 의회에서 통과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 속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쪽들 여전히 관심 있게 보고, 또 대표적으로 실적은 크게 지금 부각되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뭐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성장 대표적인 산업인
소위 일자리 대체 효과도 거둘 수 있다라는 친환경 로봇 쪽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스마트 팩토링 이쪽과 관련된 이 관련 섹터들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뭐 이 시간 현재 여야 영수회담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이 또 나올지는 뭐 우리가 이따가 또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이후에 어쨌든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마지막으로 더 센 상법 3차 이거에 이제 결국은 어떤 그 기업들 특히 대주주의 뭐 배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완화시키겠다는 얘기까지 들어가 있고요. 일종의 이제 당근책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까지 담겨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경제부총리도 9월 중으로는 양도세와 관련된 논란을 정리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 속에서 10억으로 강화할 거야. 이런 얘기는 아마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루어진다면 가격과 기간 조정을 같이 보여주었던 바로 배당 관련한 지주사라든가 그리고 또 금융 이런 쪽들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접근해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주도주로 좀 유효한 조선도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성장주라던가 뭐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도 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적인 종목들 통해서 시장 조금 더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좀 체크해 볼까요? 네, 무엇보다도 삼성전자가 6만 8천에서 7만 원, 그리고 또 SK하이닉스도 25만 원에 대한 지지력들을 잘 보여주면서 네. IT 소부장 쪽들이 움직이고 있고 또 업황 자체에 어떠한 쇼티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이 지난번 구간에서 같이 한번 흔들렸지만 곧바로 복구를 시켜주고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수페타시스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쫓아가지 마시고 이런 순간적인 급락이 연출이 되고 일정하게 횡보해 준 이후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이격 좁히는 과정 21선 또는 61선에 근접했을 때 공략해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들 이제부터는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지를 확인해 보시면서 접근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또 조선기자재 쪽에서 뭐 3대 조선사에 다 납품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진중공업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된다. 오늘 같은 날 세진중공업은 이제 일부 이익 실현을 하시고 신규 매수 타이밍을 한 템포 늦추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바이오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지난 7월 달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가격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치고 이러한 종목은 오늘 같은 날 매수해도 되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종목마다 차별화되면서 내 종목들이 또는 관심 있는 것들이 고점에 있느냐 아니면은 저점을 다져주면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차별화되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간략하게 보면은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하이젠 RMN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제 지금 시점이요. 지난번에 저점에서 대량 거래 수반해주면서 급등했고 횡보해주고 다시 또 올라오고 지금 자리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36,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있는 거지 이렇게 급등할 때 쫓아가면서 윗골이 달리는 그러한 어떤 낭패라고 그럴까요? 그런 타이밍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체크해봤고요. 여전히 따라가는 급등한 종목 따라가기보다는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지난주 또 이전에 가져와 주셨던 체리픽 종목들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체크해볼까요? 네, 뭐 대장주 HD현대중공업은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조선 업종의 대표 주자 꼭 갖고 가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연말에 이제 또 우리가 미포조선과의 합병 그런 것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네.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면서 이 지금의 위치들도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 구간에서 합병 얘기가 나왔을 때 56만 원 고점을 기록하고 이 지금 횡보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종목을 다시 또 여러분들이 뭐 50만 원 이하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리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50만 원 초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자리가 이제 오히려 지지선으로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면서 올라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 또는 만약에 50만 원이 이탈이 되면은 그 자리에서들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전략들 여전히 목표가는 뭐 60만 원,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종목들은 사고 팔기가 쉽지 않으시면 그냥 묻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면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8월 1일 날 제가 조선기자재 쪽에서 동선화이텍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이 종목도 그냥 여러분들 보세요. 한 번도 무너지는 어떤 패턴들이 나타나질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격만 좁히는 과정들, 20일 선거에 이격만 좁혀놓고 또 우상향하는 이러한 패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은 조금 더 슈팅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 그럼 쫓아가시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죠. 이러한 구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줄 겁니다. 이러한 자리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되지 오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일부 이실은 병행해도 괜찮습니다. 기다렸다가 재공략하는 이런 타이밍들을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바로 8월 5일 날이었었죠. 삼성전기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위치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자리들 속에서 흔들리고 조정 보일 때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15만 원을 깨질 않고 이격 조정 과정 잘 이쁘게 거치고 다시 또 고점 돌파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제 18만 원 넘어가는 자리는 여러분들 추격 매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자리에서나 또는 살짝 밀려 내려온다라고 했을 경우는 17만 원 초반이나 이하 자리에서 신규 공략 가능한 이격이 좀 벌어졌으니까 기다렸다가 공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바로 거버넌스와 자율주행과 관련된 바로 현대오토에버도 계속 제가 이 하단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다리는 그 흐름들이 긴 그런 과정들이 아니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8월 12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구간에서 충분히 15만 원 초반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슈팅 나왔다가 지금은 오히려 또 이 16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격 좁히고 지지받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슈팅이 또 이루어진다라면은 뭐 19만 원까지 다음 자리를 겨냥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 종목으로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조정을 보이고 하단부를 다져주면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만한 그런 SK스퀘어를 여러분들께 이 15만 원 이하 자리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14만 원 초반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 15만 5천 원을 오히려 안착해 준다라면 다음 자리까지 쉽게 갈 수 있는 흐름들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저점이 이제 나온 거다. 저점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 14만 원을 저점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슈팅이 나온다면 17만 원을 1차 고점으로 설정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 여러분들 항상 급등한 종목 쫓아가는 시장이 아니라 횡보하거나 지지력을 확인한 그러한 종목들 중심으로 저가 분할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체리픽 종목들 리뷰해봤고요. 또 HD현대중공업 오늘 시장에서 좀 조정 이어지고 있는데 홀딩도 가능하다라고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서동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1시에 또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들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